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다시 봐도, 아무리 추측해도 끝을 맞추기 어려운 실화예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결말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1959년 2월에 디아틀로프 패스에서 정상을 향해 떠났던 9명의 탐험대는 새벽이 오기 전에 텐트를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당국이 찾은 건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한 장의 침묵뿐이었어요. 텐트는 바람에 찢긴 듯했지만 치워진 것 같지는 않았고 피가 거의 없이 발자국은 눈 속을 멀쩡하게 벗어나더니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벌써 67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을 단정할 수 있는 공식 결론은 공개입니다. 그래도 기록은 분명해요. 탐색대는 텐트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7명을, 몇 날 후 얼어붙은 하천 근처에서 2명을 더 찾았다고 합니다. 9명 모두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훈련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이렇게 황급히 철수했을까요?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증인인데요. 그 바람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텐트 입구로 향하는 발자국이었고 곧장 거기서 사라진 흔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명의 실물 증거가 남긴 단서 하나는 분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되감기 시작해볼게요. 한밤중에 라디오 DJ처럼 천천히, 그 한밤을 천천히 다시 들어봅시다. 배경과 맥락. 밤 공기가 잔뜩 낮아지면 북위 약 61도 북은 우랄 산맥은 소리 하나 없이 사람의 심장 박동만 들리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1959년 1월 23일 소련의 우랄 공업대학, 당시 스베르들롭스크, 동계 탐사 동아리 9명이 스스로를 시험하는 원정을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리더는 이고르 디아틀로프였고 1950년대 말 소련에서 젊은 층에게 자기 극복은 거의 의무 같은 덕목이었으니 그들에겐 이 여정이 그냥 산행이 아니었어요. 9명, 모두 20대 초반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1월에 한겨울일까요? 이 선택은 성인식이자 자기 입증이었고 동시에 무모한 선택의 문턱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캠핑이 아니라 4일 정도의 고산 코스를 목표로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출발 전까지 그들이 정한 경유지는 이르바카와 이르지의 수치 기록처럼 아주 구체적이었고 도착지를 넘어서 홀랏 쉬악, 현재로는 콜랏 시아크, 산맥 인근 고지로 잡았대요. 여기서 수치 하나가 중요해요. 단지 숫자 9명이라는 구성원 수가 아니라 1959년 1월 23일부터 시작해 1959년 2월 26일에 처음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34일, 거의 5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죠. 이 시간의 간극이 바로 이 사건을 미스터리로 남겼대요. 이 사람들은 혹한을 아는 사람들, 탐험 규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정해진 루트 바깥에 마지막 천천히 올라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동행에선 흔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마지막 판단이란 말이 나오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들으면 너무 단정적으로 들려요. 둘째 에피소드, 즉 사건의 밤입니다. 1959년 1월 말, 정오부터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 기온은 영하 수십 도대로 떨어졌다는 증언이 남아 있어요. 바람은 남서쪽으로, 가끔은 시야를 삼킬 만큼 짧고 거친 돌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텐트를 치고도 불안을 느꼈을 가능성이 컸어요.
기록상 마지막 무선교신은 비교적 무난했는데 그 뒤로는 고요해지죠. 그 고요가 오히려 가장 큰 소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들이 텐트 외벽을 안에서 칼로 베고 급히 바깥으로 나왔다는 점이에요. 텐트 바깥에서 아직도 물기와 얼음이 덮인 바닥 위에서 텐트 바닥은 뜯긴 자국을 품고 있었고요. 이 장면은 나는 질문만 남겨 놓았어요. 1200m 안팎의 고도대, 동결 위험이 높은 지형, 그리고 이미 1월의 심연. 이 조합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조합이죠. 그리고 셋째, 이 사건이 미스터리가 된 이유입니다. 1959년 2월 26일 첫 발견 지점부터 이후 추가로 분산된 유골이 확인된 구간까지 같은 사건이 두 장소에 걸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텐트 주변, 다른 쪽은 수백 미터 아래 산비탈이었대요. 이 배경은 단순한 길을 잃은 사고로만은 설명하기엔 묘하게 뜯어진 퍼즐처럼 보였죠. 그래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피하려고 뛰었을까요? 그런 긴장 속에서 숫자는 늘어나지요. 1959년, 9명, 34일, 1200m. 지금도 그 값들이 이야기의 무게를 더합니다. 반전과 전개. 디아틀로프 패스의 9명. 그날 밤은 바람이 먼저 시작했대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얼음바람이 텐트 천장을 때리면서 내부에는 아무 말도 아닌 한숨만 남았대요. 2월의 우랄 산맥은 사람의 체온보다 먼저 침묵을 가져가더라고요. 탐사팀은 처음엔 단순한 장비 이상, 단지 새벽의 추위로 얼어붙은 흔적쯤으로 치부했대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텐트가 바깥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안쪽에서부터 날카롭게 밀어젖힌 흔적만 보였대요. 8개의 삭각 같은 기구는 완전히 정돈된 채였고 남은 한 개도 제멋대로 버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인 발자국이 7km 지점까지 뚜렷하다가 나무와 눈의 경계에서 갑자기 끊겼다 하네요. 마치 신호음이 100%에서 0%로 한순간 떨어진 듯 말이에요. 긴장이 올라갈수록 구조되는 생존율 4% 같은 숫자로만 사건을 기록했대요. 사람의 판단은 숫자 앞에서 먼저 멈춘다는데 그건 늘 공포스럽게 정확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로 발견된 오구의 시신은 수풀이 우거진 바위 밑에서 서로 기대듯 기대어 있었대요. 그런데 의문은 한 사람의 손목골절, 한 사람의 두개골 손상, 다른 이의 화상 자국처럼 맞물리지 않게 남았대요. 낮은 산소 때문이라는 해설이 붙지만 장갑이 벗겨진 손등의 상처는 낙상보다 더 복잡했대요. 그들을 덮은 옷에서 미량의 오염 수치가 기록됐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건 현장 노트에 적힌 행정 메모랄까요? 탐사비로 썼다던 장비 임차비가 약 120만루블, 사후 보상금 계산은 월급의 세율 13%를 적용해 정산한다. 수익률은 3%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진실이라기보다 설명이 없는 공백을 덮으려는 숫자들의 억지 정돈처럼 들리죠.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오면 이야기는 더 이상 직선이 아니에요. 마지막 발자국이 사라진 지점 근처에서 뼈를 훑는 듯한 갈라짐이 있었고 바닥에 눈이 마른 모래처럼 부스러져 무너졌대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사 지도에는 동선은 한 번만 바뀌고
3분 만에 텐트로 복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5분 단위로 방향이 3번 바뀐 흔적이 있었대요. 마치 누군가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 다급히 달렸지만 목적지는 서로 부딪힌 채 중간에 사라져 버린 듯한 모양이었대요.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숫자와 기록이 지워낸 인간의 감각이 남겨둔 자화상 같아요.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바람을 견디기 위해 텐트를 찍고 나왔고, 누군가는 뒤따라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고, 누군가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대요. 남겨진 건 공식 답 하나가 아니라 눈 밑에서 1초도 쉬지 못한 9개의 발자국과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의 온기뿐. 남은 가족들이 물어봤을 질문 하나뿐이었대요. 그날 너희는 왜 그랬니? 그 답은 지금도 영하 30도 바람소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클라이맥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클라이맥스는 늘 느슨해 보이는 단서들이 갑자기 한 점에 응축될 때 오기 마련이었죠. 디아틀로프 패스의 9명도 그렇습니다. 첫눈에 보이면 미지의 공격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그건 첫 반전이었어요. 수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추적했다는 소문, 누군가가 총격했다는 주장, 심지어 감마선 피폭이 전부라고 몰고 가려는 시도까지. 방사능 이야기는 특히 강했어요. 피부 조각에서 수치가 높았다는 기록이 돌면서 누가 군사실험을 했나? 가 유력한 결말처럼 흘렀죠. 그런데 다시 계산해보면 증거의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 9명 전원이 사망한 시점은 거의 같은 구간이었고 한 명이 먼저 2차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흔적이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만약 외부 침입이 있었으면 치명적 타격의 패턴이 9명 전원에게 균일하게 분포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공식 조사로 다시 정리해보면 영하 50도 안팎의 기온, 시속 20에서 40km의 급격한 돌풍, 그리고 약 한두 시간 지속된 강한 눈보라가 핵심 배경으로 들어옵니다. 텐트 내부는 이미 외부와의 압력차 때문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운 구조였고 그들은 그 순간적으로 위험할 것이라 판단해 천막을 뜯어 열었대요. 처음 본인들 기록을 보면 이들은 도망한 게 아니라 구조적 탈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파국입니다. 텐트 밖으로 나왔던 흔적은 서로를 살리려고 손을 맞잡은 발걸음이었지요. 그런데 왜 결국 4명이 서로 다른 위치에 5명이 다른 고립 지점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의문은 발자국이 70여 미터 지점에서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건 그들이 단번에 뛰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각가림 플러스 방향 상실 플러스 극저온으로 인한 판단 저하가 겹치면 가능한 현상이죠. 탐사팀의 정밀 분석은 말해줍니다. 무리의 이동 시작부터 마지막 좌표까지를 놓고 계산해보면 이들이 걸은 시간은 대략 수십 분 단위였고 서로를 찾아 헤매는 동선이 최소 2회 역전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외부 공격이 원인이라면 총알 궤적, 저항 흔적 같은 외인성 데이터가 선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서로 엇갈린 발걸음, 급한 회수, 그리고 급격한 체온 저하 신호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공포는 누군가의 살인이 아니라 자연의 반응 시간이었고 그 반응이 미리 계산 불가능할 만큼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하 30도대와 영하 50도대의 체감온도 차이는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생존과 사망 사이의 다리입니다.
시속 10km도 못 견디는 사람이 눈폭풍 20km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들 직감으로 아는 대로입니다. 그래도 아직 미해결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이 설명될수록 더 인간적이어서입니다. 총성의 증거는 없고 공격자의 흔적은 빈약하고 방사능 수치의 해석도 서로 엇갈리니까요. 하지만 남은 건 명확해집니다. 9명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았고 무모했지만 계산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밤의 질문은 누가 그들을 해쳤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느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3분짜리 드라마보다 오래 남는 60년의 미스터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디아틀로프 패스의 9명, 마지막 텐트 발자국이 사라진 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GPS, 열화상 카메라, 실시간 무전기까지도 그날의 공백은 채워주지 못했대요. 밤새 비가 내리는 산사면에서 발자국이 사라진 건 단순한 설상의 오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위 틈에 박힌 장갑 자국 하나, 눈 속에 눌린 발끝 자국 하나가 남긴 간격이 사람의 두려움보다 더 오래 숨을 거두지 않으니까요. 현대의 탐험가들도 가방에 산소, 항로 앱, 위성통신을 챙긴다 해도 자연이 먼저 기록을 지워버릴 때는 아무도 그 빈 공간을 완전히 메우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언제나 왜 사라졌는가? 보다 그날도 그랬을까? 를 더 묻게 만든다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밤의 시간표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의 목소리는 있었고 누군가의 손놀림도 있었지만 마침내 남은 건 없던 흔적이니까요.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을 건 신발 자국의 방향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목소리를 남긴 사람의 행동일까요? 댓글로 당신이라면 텐트 밖으로 나온 마지막 10분을 어떻게 재구성하겠어요? 를 알려주세요.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이 이야기처럼 불편한 미스터리는 더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매주 이어지는 괴담 라디오의 어두운 기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요는 다음 편을 더 선명하게 데려오는 작은 신호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기록의 자료 정리본과 단서별 요약은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는 샵10에서 빙하 아래서 시작된 미확인 라디오 잡음과 한 번도 도착하지 못한 구조 신호를 추적하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도 구독 후 이어서 보시면 전체 맥락이 이어집니다.